안녕하십니까. 바나나 산업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유전자 변형 기술의 활용은 바람직한가 라는 주제의 찬성 측 입론자입니다. 우선 저희 팀은 이번 논제의 배경이 되기도 한 바나나 산업의 위기를 2010년대부터 급격하게 퍼져나가는 신파나마병 외에도 농약 사용으로 인한 환경 파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등으로 정의하겠습니다. 1970년대 푸사리움 TR4의 첫 등장 이후 2010년대부터 급격하게 퍼져나가는 신파나마병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하여 바나나 산업의 위기가 터졌습니다. 저희 팀은 바나나 산업의 위기 해결을 위한 유전자 변형 기술의 활용에 관하여 강한 독성 농약 사용이 감소한다는 점, 바나나 산업을 장기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 소농민들의 재배 선택권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BT 바나나 개발 시 강한 독성 농약의 사용이 감소할 것입니다. 현재 상업화되어 있는 GM 작물의 주요 형질은 제초제 저항성과 해충 저항성입니다. 이러한 형질은 농약 사용량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의 해충 저항성 GM 가지는 일반 가지에 비해 농약 구매 비율이 대폭 감소하는 효과를 만들었고 수확량 또한 증가하게 했습니다. 이는 식물이 해충에 대한 내성을 내재하고 있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의 BT 옥수수 사례에서도 농민들은 농약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수익성이 증가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전자 변형 작물들은 환경 보호에 기여를 하며 동시에 농민들에게 경제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BT 바나나로 인해 바나나 산업을 장기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 바나나 산업이 위기를 맞이하게 된 이유는 중심적으로 재배하는 바나나가 캐번디시 바나나 한 종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전자 변형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바나나 품종을 개발하면 단일화된 바나나 품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높여 생존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토양에서 질소를 얻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식물의 생장 기간이 길어지면서 더 많은 질소를 얻기 위해 식물들의 재배 지역이 북쪽 또는 고지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만일 유전자 변형 기술을 활용하여 적은 질소로도 생존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한다면 기후변화로 인해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재배 지역의 면적 축소로 인한 생산성 감소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T 바나나는 소농민들에게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합니다. 현재 재배되는 바나나는 주로 캐번디시 한 종에 집중되어 있어 소농민들은 선택권 없이 당일 종을 재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소농민들은 재배 규모가 작기 때문에 화학적 방제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BT 바나나의 개발은 소농민들의 선택의 다양성을 높입니다. BT 바나나는 화학적 방제를 사용하기 어려워 예방에 애를 먹고 있던 파나마병과 같은 위협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됨과 동시에 기후와 환경에 특화되어 있는 품종을 선택하여 재배함으로써 농민들의 노동력과 자본의 절감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 파나마병이 유행했을 때보다 지금은 더욱 무역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나마병이 무서운 속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바나나 산업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유전자 변형 바나나의 도입은 매우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저희 팀은 유전자 변형 기술의 활용은 강한 독성 농약 사용 감소, 바나나 산업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소농민들의 선택의 다양성 제공이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상으로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측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반대측은 자연에 대한 악영향, 해결책으로서의 한계, 안전성 담보, 기후 독점 현상 등을 이유로 바나나 면종 형성 해결을 위한 유전자 변형 기술의 도입을 반대합니다. 먼저 유전자 변형 기술은 생물 다양성 위험 및 생태계 파괴 등 자연의 장기적인 악영향을 끼칩니다. 바나나 유전자 변형은 특히 토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확률이 큽니다. 예를 들어 푸사리움 곰팡이 저항성 유전자에 의해 토양의 다른 진균류가 서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먹이사슬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또한 해충 저항성 옥수수의 개발에도 이를 섭취하는 해충을 꾸준히 출하했던 사례처럼 곰팡이 저항성 바나나의 재배는 오히려 토양 곰팡이의 진화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둘째, 유전자 변형 기술은 바나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바나나 산업의 위기는 곰팡이가 아닌 3, 4개 대규모 기업의 독점 재배로 인한 종의 획일화, 즉 기업들의 이기적인 이윤 추구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이것 해결되지 않는다면 파나마병 외에도 블랙시가토가 같은 신종 전염병들의 바나나 위기에 빠질 것이고 그때마다 새 품종 개발, 검증 과정을 거치며 많은 시간과 자원을 소모할 것입니다. 바나나 산업 유지를 위해서라면 기형적인 바나나 산업 구조의 변화가 절대적 우선입니다. 세 번째, 안전성 검증만으로는 실제로 안전한지 담보할 수 없습니다. 환경 문제에는 시차성이 존재하기에 유전자 변형 기술은 무작위적인 시기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변형된 유전자가 인체 위해성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들과 실제 사례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또한 다국적 기업들이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며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사례 또한 다분합니다. 현재 정부 기관과 바이오 기업 중 안전한 검증에 명확한 책임을 맡는 곳이 없고 서로 떠넘기기식 행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관련 행정 체제가 없는 상황에서 섣부른 도입은 추후 문제 발생 시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만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야기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독점 현상 등의 발생으로 반산업 구조와 파마병의 문제를 악화시킬 것입니다. K-어라이에 따르면 소비자의 72.6%는 GMO 작물이 인체에 위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GMO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은 반환산업의 경제적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TF4에 대한 유전적 편집 품종 개발은 기업 산하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에서만 진행됩니다. 이에 대한 권리를 갖는 이는 결국 다국적 기업이 될 것입니다. 이는 반환산업의 근본적 원인인 대기업의 기술 독점 현상으로 이어져 현 반환산업의 기형적 구조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입니다. 배에 뚫린 작은 구멍이 큰 배를 침몰시킨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저희 찬성팀은 이 말을 동의합니다. 따라서 유전자 반환 멸종 위기를 막기 위한 유전자 변형 기술의 도입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토양에 다른 진균류를 이제 발생 없지 않다는데 이것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주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는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마이크 사용해 주세요. 이에 대해 확실한 사례가 없는데 무조건 이렇다고 주장할 수 없는 아니, 것입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전자 변형 다음 다음에 질문 듣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기업 좀 재배가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기업 구조의 변화보다 GM 작물의 도입이 더 빠릅니다. 지금 이미 호주 공과대학에서 푸사리움 예방 바나나를 만들었고 현재 지금 시급한 것은 바나나의 멸종 문제입니다. 하지만 급하게 이것을 해결하다가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명확한 체계가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에는 특히 GMO에 엄격한 기준과 체계를 적용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세외 같은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런 유전자 변형 기술이란 것은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놓고 그것을 해당하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도상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되지 않습니다. 독점 현상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독점 현상이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쟁을 하다 보면은 많은 자본이 이제 경쟁 쪽에 치우치게 되는데 만약 경쟁하지 않게 된다면은 이런 자본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고 또는 아니면 경제적인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상대 측께서는 인론에서 농민 수익성에 대해서 하시면서 불평등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불평등이 해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 불평등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기업이 이 바나나를 독점적으로 독점을 하다 보면은 이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경쟁을 덜하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연구가 더 진행될 수 있음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대 측께서는 캐번디시 한 종류만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의 원인임을 인정하셨고 그렇다는 것은 이것의 큰 근본적인 문제가 이런 기형적인 바나나 산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직렬류 서식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GMO 바나나의 호주 국가대학에서 연구한 GMO 바나나의 경우 저항 유전자를 가질 뿐인데 어떻게 토양의 직렬류 서식을 어렵게 만듭니까? 이런 진균류와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변종이 생기고 있고 이런 변종이 수평적 유전자 이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퍼져나갈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GMO 바나나를 심는 것과 이런 직렬류 서식이 계속 발생한다. 이거는 우리 서로 공진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대 측께서 무역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이렇게 무역을 통해서 유전자 변형 기술 식품이 빠르게 퍼져나간다면 유전자 변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매우 큰 전 세계적인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요?
저희가 무역에 대해 주장한 것은 이런 하나마병의 바이러스가 쉽게 전염될 수 있다고 한 것이지. 바이러스가 쉽게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퍼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상대 측께서 그 선택의 다양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기술 독점 현상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이런 선택의 다양성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말한 선택의 다양성은 이제 기후적인 환경이나 아니면은 이제 화학적 방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화학적 방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떤 방안을 선택을 할지, 이것에 대한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한다 한 것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대 측께서 농약 사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유전자 변형 기술에 대해서 농약 사용이 증가한 사례도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농약 사용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는데도 왜 농약 사용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1996년부터 2019년까지 한 논문에 따르면은 전체 GM 기술이 도입된 이후 전체 농약 사용량이 많이 감소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는 이는 이후에 환경 지표에도 많은 감소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저희는 이에 대해서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유전자 변형 기술에 사용되는 글리코세이드와 같은 제초제는 이런 매우 독한 농약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면 농약 사용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안정성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셨는데요. 이런 유전자 변형 기술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희가 유전자 변형 기술에 대해서 아까 언급하지 못했지만 저희 실제 하버드 대학교와 예일 대학교에서 연구하고 있는 실제 실험으로는 이제 유산균에 대해서 특수 아미노산을 먹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그런 실험의 성공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런 유전자 변형 기술에도 이런 식으로 필수 요소나 이런 것을 주입해야만 이렇게 살 수 있게 만든다면은 충분히 이후에 이게 퍼져나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이후에 퍼져나갈 수도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전자 편집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새로 삽입한 DNA가 야생의 타 DNA와 만나서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모르지 않나요? 저희가 말씀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한 그 하버드와 예일대 사례를 그쪽에 대입하면은 이후에 타 종과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필수 효소를 가지고 이후에 이제 이걸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안정성이나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규제 같은 것이 존재하나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는 자세하게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이런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시행한다면 이것에 매우 크다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농민 수익성을 높임으로 통해서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하셨는데 맞습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선성집 반박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팀께서는 자연에 대한 악영향, 그 다음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독점적인 문제, 그 다음에 기술 독점 현상, 이렇게 네 가지 점을 근거로 들어 이번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선성팀은 지금부터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자 합니다. 우선 자연에 대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셨는데 이 호주 공과대학에서 한 바나나의 경우 유전자 RGA2라고 해가지고 캐번디시 바나나에 존재하지만 세대체에서 휴면 상태인 이 유전자를 이제 사실상 발현을 하는 걸로 이 GMO 바나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진균류 서식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는 어렵습니다. 또 두 번째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셨는데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꼭 기업들의 이윤축 이것보다는 꼭 파나마병이 아닌 이제 기후 변화 등의 저희가 말했던 것처럼 기후 변화 등의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도 이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유전자 변형 기술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바나나가
서식하는 지역이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래 재배하는 그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GMO 바나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독점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독점 현상이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경쟁을 하지 않다 보니 아까 교차적으로 말했듯이 경쟁하지 않다 보니 이에 대한 연구에 집중해야 또 새로운 GMO 바나나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서 앞서 말했던 이런 공진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토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술 독점 현상이 있다. 기술 독점 현상과 소비자에 대한 안 좋은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비자에 대해서 안 좋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도 GMO 작물을 사용하는 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사이의 문제보다는 일단은 바나나가 멸종되기 직전에 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문제도 해결하지만 동시에 바나나 산업을 유지하는 데에도 많은 관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분발 마치겠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아까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하지만 한국바이오안정성센터에 따르면 이것에 대한 관련 인지도가 81%로 매우 높은 것에 비해 이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매우 많이 퍼져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 인식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이것은 오히려 산업에 부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을 생각합니다. 또한 상대 측에서는 계속해서 안정성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근거를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전자 변형 기술이 안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런 바나나 산업의 위기를 막으려 하다가 바나나 산업에 더 큰 문제를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 문제에서는 항상 시차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것의 검증이 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나중에는 부작용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 측에서 농약 사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도 농약 사용이 획기적으로 줄여지지 않는다고 저희가 아까 알 수 있었고요. 상대 측에서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상대 측에서는 이런 바나나 산업의 위기를 해본드시의 한 종류만 원인임을 인정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나나의 산업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전자 변형기를 사용한다면 바나나 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적인 구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유전자 변형 기술을 사용하는 것보다 먼저 이런 바나나 산업 구조를 변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상대 측에서는 계속해서 무역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빠르게 병이 퍼져나가고 있다고 하셨지만 그것은 마찬가지로 부작용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질병도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고 이런 문제가 돼 있는 식품이 빠르게 퍼져나갔다면 이것은 단순히 그것을 개발한 한 기업이나 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전 세계적인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것을 원상태로 복구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야생 바나나가 종 다양성이 낮아진 것은 대기업의 종 획일화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임시 방편에 불과한 유전자 변형 기술의 도입은 원인 무시에 오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유전자 변형 기술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유전자 편집 기술의 불확실성과 또한 진균류가 생태계에서 퍼졌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제대로 된 연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이 안정성이 평가되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유전자 변형 기술을 다른 방안을 유전자 변형 기술 대신 다른 방안들을 더 연구하고 현재 획기적인 결과를 내고 있는 다른 미생물 연구와 같은 그런 방안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대측 교차서 시작하겠습니다. 현대 측에서는 BT 바나나를 사용함으로써 농약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개발이 소농들의 경제적 불평을 해결할 것을 하셨는데요. 혹시 인도 농약 자살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인도 농약 자살 사건에서 소농들은 농약을 이용한 그 가격에 부담을 못 이겨서 대량의 사람들이 자살했습니다. 이는 결국 소농들에게 경제적 불평도 가져온 거 아닙니까? 경제적 불평등을 인도 면허 사례에서 볼 수 있지만 인도 면허 사례와 지금 캐번디시 바나나 사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독점 현상이 독점 현상이 왜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독점 현상으로 통해서 하나의 기업이 하나의 작물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그 기업이 사회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을 크게 할 수가 없고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또한 그 기업이 다른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돈을 벌이는 것보다 자신의 기업의 경제 발전에 듣겠습니다. 네, 상대 측께서는 토론 전반적으로 소농들, 특히 경제적 불평등 강조하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바나나 공화국이라는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들어본 적 있습니다. 네, 바나나 공화국이란 한 나라가 특히 중남미 국가들이 바나나의 GDP의 수입의 대부분이 우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혹시 대표적으로 바나나 생산하는 기업에서 사람들이 많이 착취당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그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것은 바나나 산업의 구조적 문제이지 지금 캐번디시 바나나의 멸종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네, 그것은 구조적 문제이지만 이렇게 유전자 편집 기술인 대기업 그리고 대기업 산하 연구소에서 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개별 연구소에서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그 특허권은 그 일반 농민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대기업들이 독점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근본적 문제인 말씀하셨던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킬 거라 생각합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연에 대한 악영향을 말씀하시면서 RGA2 휴면 상태인 것을 그냥 발현시킨 것 때문에 이것을 증빙주 서식이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특히 식물들은 토양 속에 있는 진균류와 끊임없이 수평적 유전자 교환합니다. 이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진균류 바나나 같은 경우에 푸사리움 타겟 유전자가 바나나 유전자 속에 들어있고 이것이 만약 진균류에게 수평 유전자 전달될 시 토양 생태계가 무너질 거라는 사실에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동의하지 않습니까? 반대팀께서는 지금 논리적 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수평적 유전자 변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수평적 유전자 전달은 과학적으로 수없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것이 바로 토양과 그리고 식물이 끊임없이 환경과 교류하는 과정 중 일부라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고 이것을 도우는 거에 BP 바나나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나 혹시 그렇다면 파나마병 외에도 다른 바나나 전염병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블랙시가토카병과 같은 바나나 전염병들은 현재 최근 급증하고 있는데 이 원인은 기후 온난화 때문에 땅속에 있던 포자들이 서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점점 기후가 심해질수록 바나나에 대한 알려지지 않았던 전염병이 나타날 것이고 그때마다 그러면 그 GMO 기술이 계속 적용할 것입니까?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있던 바나나는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 바나나를 한 번씩 그루미스 캐번디스로 갈 때 총 2조 8천억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비용을 매우 부담하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말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다가 부작용이 올 수 있다고 발언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도 지금 급한 상황에서 만들어지고 이것은 효과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왜 GMO 바나나만 이렇게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네,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에도 부작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부작용 호소하고 또 심지어는 사망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것 또한 부작용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GMO 바나나도 이러한 부작용을 낳지 않을 것의 확률을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은 하지 못하지만 그것 또한 GMO 바나나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용작이라는 기술도 처음에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GMO 바나나의 부정적 인식을 지금 갖고 있다고 해서 이후의 인식도 부정적이라고 단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 단언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단순히 사람들이 GMO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또는 기업의 일부의 선동이 때문에라고 하기에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석학들 중에서도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용작도 처음에 똑같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 사례가 이것과 완전히 똑같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저희가 하는 주장입니다. 용작의 사례는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지만 지금은 긍정적입니다. GMO 바나나도 지금은 부정적이지만 나중에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매우큰 전 세계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도 GMO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왜 바나나에만 이렇게 매우 큰 전 세계적인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재배되고 있는 것은 콩, 대두와 같이 동물들의 사료 또는 연료로 쓰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나나는 사람들이 직접 섭취하는 식품이기 때문에 그것들과 결이 다릅니다. 아닙니다. 옥수수도 지금 GMO 옥수수가 재배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GMO 옥수수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약 사용량이 증가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하셨는데 그러면은 반대 측에서도 이에 대한 논리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전자 변형 기술이 다시 하겠습니다. 진균류 때문에 토양에 악영향이 끼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렇게 진균류에게 악영향을 끼친 사례가 있습니까, 실제로? 네, 그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식물에서 수평적 전자가 된다는 사실은 과학적 사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GM 바나나는 임시방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GM 바나나가 임시방편이라고 단언하십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새로운 전염병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개발되고 있는 건 단순히 TR4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모든 전염병이 내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전염병이 나올 때마다 2조 8천억 원의 금액을 들어가면서 종을 갖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2조 8천억 원의 금액이 들었다고 했는데 그때는 기술이 지금만큼 발전하지 않았고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기술이 진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액이 더 적게 들고 훨씬 더 쉽게 기술이 발전하고 또한 GM 바나나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팀 재반박 시작하겠습니다. 상대팀은 소농들의 경제적 불평등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인도 농약 작사 사건, 면허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농약은 소농들에게 있어서 경제적 불평등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이야기치 못할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 측에서는 RGA2가 휴면 상태로 발현되기 때문에 진균 소식이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그리고 식물은 끊임없이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이에 따라서 수평적 유전자 전달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특히 이 바나나에 있는 것이 푸사리움 타겟 유전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달되었을 때 토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환경 문제에는 시차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얼마 후에 어떤 방향으로 일어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바나나산업이 급하다고 해서 이를 방연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이를 마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바나나 리 변형은 기술 독점 현상을 오히려 완전히 심화시킬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심화 현상은 중남미 국가들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일으키고 또한 중남미 구역의 국민들에게 다양한 피해를 줍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국가와 정부 단체가 모여서 합의를 해도 부족할 판에 이를 강화시키는 유전자 변형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연구가 급증하면서 미생물을 이용한 미생물 농약 연구가 바나나 문제의 최대 80%까지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에 이런 방법들을 살펴보는 것이 훨씬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성팁 요약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팀께서는 농약 사용량이 증가하셨다고 하면서 저희 팀에 대해서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되려 농약 사용량이 증가한 것에 대해 논리적 근거 자료가 있냐고 했을 때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자료 조사의 부족성을 보였습니다. 또한 저희 연구가 2019년에 제기된 최근 연구라는 점을 심사위원분들께 강조시키고 싶습니다. 또한 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다가 부작용이 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코로나19 백신으로 저희 팀은
비유하였고요. 세 번째로 부정적 인식이 계속된다고 해서 이후의 인식도 부정적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펼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매우 큰 전 세계적인 부작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GMO 작물은 재배되고 있습니다. GMO 옥수수, GMO 콩, GMO 면화 등 매우 많은 GMO 작물들이 재배되고 있는데 왜 하필 바나나에만 이렇게 부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유전자 기술은 지금도 발전 중입니다. 또한 토론자께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유전자 변형 작물이 개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2040년 파나마병 감염병이 전망은 16,000세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와서 파나마병으로 바나나가 멸종하는 것보다 GMO 바나나를 도입해서 바나나의 멸종을 막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이런 바나나 산업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유전자 변형 기술의 활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전자 변형 바나나는 생물의 다양성, 생태계 파괴 등 자연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종 시 이것이 어떤 산업의 위기를 빠뜨릴지 모르며 또한 이런 기형적인 바나나 산업 구조의 변화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성 면에서도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상대 측께서는 무역이 증가한다는 것에서 인정하셨는데요. 무역이 증가하며 안전하지 않은 GM 작물이 퍼지게 될 때 얼마나 많은 피해가 생길지 예측하지 못합니다. 바나나 산업 규모가 엄청난 만큼 이와 관련된 부작용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또한 독점 생산이 계속된다면 가격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독점으로 인해서 소수기업이 가격을 맞춰 높은 가격을 매기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경쟁이 일어나야 바나나 산업이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적 문제가 바나나 산업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이는 바나나 산업 문제와 큰 관련이 있습니다. 생물은 환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합니다. 진균류로 인한 수평적 유전자가 이동이 되었을 때 주변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이 아니라 토양 생태계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문제로 인한 곰팡이와 이런 변종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면 유전자 변형 기술만으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과 대다수의 사람들도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이로 인해서 부정적인 타격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콩과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신성식품인 바나나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유전자 작물보다 더 심각하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성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제도도 책임질 기관도 확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유전자 변형 기술은 아직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산성 측 최종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BT 바나나 개발 시 강한 독성 농약의 사용량이 감소했다고 주장하며 GM 작물을 통해 살충제 사용량이 감소했다는 점, EIQ가 감소했다는 점을 농업경제학자인 그레이엄 브룩스의 논문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팀은 바나나 산업을 단순히 파나마병에 대한 문제가 아닌 지구온난화로 인한 측면까지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농민들의 선택의 다양성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라고 주장하시는 반대 측에게 GM 바나나를 통해 기후와 환경에 특화되어 있는 품종을 선택하여 재배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상대측께서는 진돌류에 관한 자세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MO 바나나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을 범하였습니다. 또한 농약 사용 증가에 대해 정확한 근거 자료가 없이 옳다고 주장하며 산성 측에게 희상파상의 오류를 범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용작에 관하여 아십니까? 과거에는 용작도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농업 방법입니다. GMO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인식을 훗날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급한 바나나 산업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 백신을 투입하였듯이 GMO 작물의 도입이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심사위원들 분께서는 저희 찬성 측의 손을 들어주시길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